요즘 그 김태우 특별감찰반 그분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저과대에서도 엄청 당황해하는 것 같은데 김의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라는 유전자가 없다. 권력이 자기 자신을 무결한 절대자로 치부하게 되는 것부터가 이제 꼭지에 왔다는 거죠. 주식 용어로 뭐 꼭지, 상투 그러는데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권력자가 자기 자신을 무결점이라고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제 미쳤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자기 발을 자기가 걸어서 넘어지는 실수를 계속 이어서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근데 과연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사찰 유전자가 없을까요? 문재인이 제일 먼저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태극기 집회에 후원한 사람들 한 2만여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저도 포함됐는데 그 태극기 집회 당시에 거의 매주 한두 번 정도 2만원씩을 냈었는데 그래서 통장이 3개가 털렸습니다. 물론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고는 하는데 2만 명 정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말단 젊은 판사 한 명이 한꺼번에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라는 것은, 인권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구속영장 심사할 때도 하루 이틀 이상은 걸리잖아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은 조금 빨리 나온다고 해도 몇 시간은 걸리는데 적어도 한 명 한 명 살펴보고 한두 시간은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만 명이라고 치고 하루 8시간으로 8시간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그 이상 할 수도 있겠지만 주말 빼지 않고 계산했을 때 14년 정도 걸립니다. 만약에 그 개인의 인권이 달린 압수수색 영장을 내면서 사안별로 살펴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엄청난 직권남용 인권 침해겠죠. 게다가 그 압수수색 영장이 왜 나왔냐면 태극기 집회 주최했던 탄기국에서 비회원의 후원금인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이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걸 몰랐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이 탄기국에서 이런 시위를 후원받아서 하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알 수가 없었겠죠. 과실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비회원의 후원금인 경우에 2천만원이 넘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는 당시 탄기국 회원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박사모는 아니었는데 이 10월 달에 고영태 보도가 막 나오면서 언론이 너무 일방적으로 전 언론이 편중되게 이상한 그 의혹뿐이고 증거도 없는 것을 갖다가 막 보도를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알아보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 한창 촛불 시위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촛불에 반대되는 집회도 있지 않을까 검색을 하는데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뭘 찾아야 될까 생각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박사모라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박사모를 조회해서 거기서 이제 집회에 대한 내용이 공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내용을 보려고 박사모를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가 있더라고요. 태극기 집회가.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서울역에 가게 됐는데 그게 그 박사모에서 하는 탄기국에서 하던 1차 집회였죠. 그래서 거기를 그때부터 해서 탄핵 때까지는 거의 나가게 됐는데 그때 비용도 필요하니까 매주 거기 회비를 후원금을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 회원이었으면서 후원금을 냈기 때문에 사실 조사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사가 일일이 개인에 대해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불법한 압수수색 영장, 민간 사찰이요. 게다가 거의 대부분이 뭐 큰 후원금을 낸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10,000원, 20,000원 이런 후원금을 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몇만 명씩 그렇게 후원 계좌가 있었던 거겠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1, 2만원 후원금을 내기 위해서 만약에 대포 통장을 이용한다면 그 대포 통장을 구하는 비용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무슨 스팸 문자 같은 걸 받았는데 대포 통장을 산다는 문자였습니다. 몇백만 원을 준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몇만 원, 1, 2만 원 어떤 사람은 한두 번 냈을 텐데 그걸 위해서 대포 통장을 몇백이나 뭐 몇십만 원 주고 구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몇만 개의 대포 통장을 구했다면 벌써 뭐 검찰이나 다른 정보원에 의해서 발각이 될 가능성이 컸겠죠. 제가 이 대포통장 얘기를 왜 하냐면은요. 이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누굽니까? 김경수와 예전에 같은 데서 한솥밥 먹고 일했다는 친한 사람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 이주민이 문재인 이제 집권하고 나서 과잉 충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과잉 충성을 하기 위해서 이 태극기 집회가 분명히 돈을 받고 동원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리를 하고 이 태극기 집회 후원 통장 뒤를 털어보면 분명히 안민석이 재산이 300조라고 하는 최순실의 돈이 동원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의혹을 품고 조사를 자신만만하게 착수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후원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 쓱 넘어가게 된 것인데 만약에 최순실이 안민석도 말이 안 되는 게 300조 재산이라고 한다면 요번에 인도의 그 가장 부자인 딸이 결혼하는데 이재용 회장과 힐러리 클린턴과 뭐 비욘세와 각종 유명 인사들이 다 참석을 해서 화제가 됐잖아요. 그 사람 재산이 54조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온 세계 정재계 유명한 사람들이 오는데 최순실이 만약에 300조 재산이 있었다면 뭐 삼성에 뭐 몇십억 짜리 말을 빌리고 가지는 명의를 넘겨받은 것도 아니고 말을 빌리고 그리고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이 아니라 스포츠 사업체를 만들어서 계약서까지 써가면서 30억인가 후원금을 받아서 실제로 출산하자마자 직후인 그 산후 조리도 제대로 못한 정유라가 승마 훈련을 하고 대회도 30여 차로 나갔대요. 출산 후에 몸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은 안 좋았겠죠. 그런 대회를 내몰릴 것 같으면 왜 나갑니까? 계약서는 또 왜 씁니까? 그 노승일이 찍어다 준 비디오에 정유라가 실제로 승마 훈련한 장면까지 있었잖아요. 내물릴 것 같으면 훈련을 왜 합니까? 30여 차례 대회는 왜 나가고요. 그리고 노승일이 또 수집해다 준 영수증에 보면은 최순실이 강아지 패드값까지 삼성 승마 지원금으로 청구를 했다고 해서 막 욕을 하면서 언론에 또 한참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300조 재산 있는 사람이 강아지 패드값 그거 몇천원 그거 삼성이라는 굴지의 기업에다가 대통령이라는 후광을 대통령을 조종하는 그런 사람이 비선실세라는 사람이 강아지 패드값 그거 받겠다고 영수증 풀러 붙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이것이 왜 자기네들은 정식으로 자기네들 경찰청장이 한 거고 판사의 정식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갖다가 누가 고소를 했냐면 그러니까 집회 후원금에 대해서 깨끗한지 그것에 대해서 정경모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이 원래 우파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하는데 좀 뭐랄까 대쪽 같은 강단이 있으셔서 한쪽만 촛불 쪽에만 만약에 후원금 수상하다 조사해라고 할 것 같으면 안 움직일 것 같으니까 태극기 집회도 같이 건 겁니다.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 양쪽 다 조사를 해라. 그럴 것 같으면 양쪽을 다 안 하든가 양쪽을 다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좌파 정부 내 경찰은 태극기 집회 뒷조사가 엄청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촛불도 같이 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우리 태극기 집회는 깨끗할 것이고 뭐 경모인가? 그분이 어쩌면 그때 당시에 정광용 회장이 뭐 좀 사익을 취했을 것이다. 그런 소문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면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양쪽을 다 걸었으면 양쪽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촛불 집회 쪽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이유를 들어보니까 비회원의 후원금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연인원 1,0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거의 다 회원이었다는 겁니까? 그리고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에는 연단에다가 차량 몇 대 그리고 대부분 스피커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한 40억 가까이 사용을 했을 텐데 촛불 집회 그 무대는 어마어마했잖아요.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도 부를 수 있고 그리고 그 초 같은 경우에 한 자루에 한 500원씩만 친다고 해도 뭐 300원 칩시다. 대량으로 구매했을 테니까 그거 다 나눠줬잖아요. 연인은 1,000만 명이면은 1,000만에다가 억, 10억, 30억, 촉감만 30억에 무슨 피켓이며 여러 그 장비며 어마어마한 그런 비용을 썼을 텐데 그리고 또 단두대며 무슨 퍼포먼스 그리고 또 막 이석기 커다란 인형 같은 것들 그리고 뭐 각종 여러 가지 그런 퍼포먼스 그런 도구들 엄청 많았잖아요. 그 손상대 대표가 찍은 그 촛불 집회 그 뒷모습들 그런 걸 보면은 엄청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비용 따지면 그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게 비회원인 순수한 일반 국민들의 후원금이 2천만 원도 안 된다면은 회원들이 뭐 단순히 태극기 집회보다 자기네들 말로도 훨씬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몇 배는 더 썼을 텐데 그냥 작게 잡아서 한 1, 200억 썼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회원들이 다 냈단 말입니까? 그 회원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면? 그런데 촛불 집회는 아예 압수수색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편향적이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것이고 민간 사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그리고 그 집회 주최자가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 그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한 그 벌금을 매기든가 뭐 그것만 하면 될 것이지 집회의 성격 내용이라든가 후원자가 누구인가 그거를 밝힐 의무가 있습니까? 경찰이 그거를 직권조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모든 집회에도 미신고에 대한 그런 위반이 있었을 경우에 후원자에 대해서 다 그렇게 압수수색을 했었습니까? 그게 왜 알고 싶은 겁니까? 왜냐면 후원자의 경우에는 적법하게 후원금을 냈고 어떤 법적 침해를 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권리 침해를 당한 거죠. 그리고 후원자의 경우에 어떤 누군가에게 후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는 것인데 혹여 후원자 중에 내가 집회할 때 쓰라고 준 돈을 착복하지 않았나 궁금할 것 같으면 후원자가 고소를 해야 되는 거죠. 후원자가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게 경찰이 직권적으로 조사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압수수색을 하기 이전에 판사가 직권으로 그 후원자의 신상을 연락처를 알아서 차라리 무슨
그 통지문 같은 걸 보내서 조사에 협조해 줄 수 있느냐, 통장을 제출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신원을 제출해 줄 수 있느냐, 협조 요청이라도 한번 했습니까? 협조 요청했더라면 난 떳떳하니까 제출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협조 요청도 안 하고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 21세기의 민주국가라는 곳에서 마음대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것도 그 사전 통지문도 없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통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몰래 압수수색 다 해놓고 끝나고 나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은행에서 통지를 해줬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리고 또 모든 은행이 거기 압수수색 영장을 허가해 주진 않았습니다. 그랬다는 얘기는 금융법상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 은행이 하나은행인데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은행 청장이 무슨 채용 비리가 있다고 해서 언론에 막 나왔었는데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판 중인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그 통장 압수수색을 당한 우리 후원자들을 도태우 변호사가 모아서 지금 소송 중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도 불리하니까 질질 끌겠죠. 한국 땅에서 만약에 이것의 민간사찰에 대해서 김의겸이 문재인 정부엔 애초에 민간사찰 유전자가 없다고 하는데 유전자 있습니다. 민간사찰 유전자의 피해자가 바로 접니다. 이렇게 보수, 우파, 태극기 집회 후원자들한테만 편향적으로 민간사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규탄을 해주시란 말입니다. 이런 좋은 소재를 던져줘도 못 찾아먹고 하는 소리가 박관천 조응천의 정윤회 십상시 그 사건과 똑같다고 하는데 똑같지가 않습니다. 정윤회 그 사건은 그냥 헛소문을 가지고 보고한 것 뿐이지 어떤 실체적 조사나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김태우 씨 특별감찰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강래 우재창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국토교통공사에 그 휴게소, 커피점 그런 거를 했다는 정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불법적인 것에 대한 비위조사입니다. 그런데 정윤회 십상시에 관한 것은 다분히 그냥 정치적인 것이지 만약 정윤회 십상시가 있었다고 한들 어떤 대통령의 실세인 척, 측근인 척 떠벌리고 다닌 사람이 있었다고 한들 그게 불법적인 것과 무엇이 상관이 있습니까? 나중에 그 최순실 사건 이런 거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기껏 나온 것이 정윤회가 어떤 식당에 십상시 인사들을 몇 명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거나 그러면서 기껏 나오는 게 무슨 식당 주인이 매일 와서 이게 정치 이런 거 얘기했었고요 어쩌고요 하는데 그 식당 주인도 마찬가지지만 최순실 게이트 때 나왔던 많은 증인들이라고 하는 녹취 파일을 보면은 최순실의 운전기사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사저를 그 최태민의 처가 대신 사줬다고 하는 그 부동산 사장이라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다 음성 변조해서 무슨 녹취 파일 중에 일부가 나오는데 거기에 공통점으로 있는 것들이 뭐냐면 주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슬쩍 물어봤는데 기대한 답변을 못 얻게 되면 그 사건과 상관이 없는 질문을 한 다음에 이어붙이기를 해서 편집을 한다든가 소문 들은 거 없냐고 해서 소문 들은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증언을 한 것 같이 꾸민다거나 이런 식으로 발췌 편집, 악마의 편집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주어인 그 대상이 나와야지 확실한 거겠죠. 그런 다 헛소문 짜집기 같은 그랬던 사건이었지 그게 실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간의 소문이 정윤회 씨가
정윤회 씨한테 7억을 줘야지 무슨 대통령 그 인사 임명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소문이 떠돌았는데 그것도 실체가 전혀 없죠. 그렇게 해서 7억을 준 사람도 없고 그 7억을 줘서 무슨 임명됐다는 사람도 없었죠. 거짓말입니다. 정윤회 사건과 똑같다고 볼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김태우 감찰반이 얘기하는 것은 이미 그 고속도로 휴게소의 커피점만 해도 분명히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우윤근 같은 경우에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 그 뭐 네이버에 나와 있는 전력만 봐도 변호사 하다가 노무현 정권 시작함과 동시에 노무현 정권 쪽에 그 당에 여당에 들어가서 1년 만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정치 전력도 없던 사람이. 그렇게 해서 연달아 2번 재선 의원이 되는데 그 사이에 중요 직책도 많이 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것은 당연히 선거 자금을 많이 줬기 때문이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뭐 1,000만 원을 받았다고 건설업자한테 뭐 1,000만 원을 받았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빙산의 일각뿐이지 않겠습니까? 정치 후원금을 내면서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나중에 다 뽑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는 장사를 왜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추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요한 민간 사찰, 단순히 정치 전 총리의 아들을 민간 사찰했다든가 한두 명, 몇 명의 그 청와대에서 저가대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정치적인 뭐 그런 거라서 민간 사찰이 아니다 그러는데 그래 뭐 그렇다고 칩시다. 정치적인 거라고 칩시다. 그런데 저 같은 일반 서민인 1, 2만 원씩 집회에 적법하게 후원한 사람들의 계좌를 통지문도 없이 몰래 2만여 명씩이나 민간 사찰을 했다는 것. 이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아주 위헌적인 민간 사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제기를 하고 규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당 의원님들.